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 바로 생명의 비밀을 간직한 화학적 청사진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기본 구조를 밝혀내서 노벨상까지 받은 연구인데요.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 길가에 있는 식물, 심지어는 바이러스까지 이 모두를 화학적으로 연결하는 근본적인 고리가 과연 뭘까요? 이 질문의 답에 오늘 우리가 탐구할 모든 것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 작은 분자들이 사실 생명체의 보편적인 레고 블럭 같은 거예요. 생명 활동을 조절하고 우리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고 심지어 바이러스를 만들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생명에 이렇게나 중요한 분자인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정체가 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을까요? 그럼 이 뉴클레오타이드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실상 모든 생명체 곳곳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전 정보가 담긴 세포액은 물론이고요. 바이러스를 만드는 재료로도 쓰이고 심지어 우리 몸의 화학 반응을 돕는 조효소라는 작은 일꾼의 형태로도 아주 바쁘게 활동하죠. 말 그대로 생명의 숨은 주역인 셈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과학자들이 거의 90년 동안이나 이 분자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왜냐? 화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복잡성이 정말 어마어마한 장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녀석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는 어떻게 해결되기 시작했을까요? 과학자들은 전략을 바꿨어요. 거대한 구조를 한 번에 보려고 하지 않고 일단 그걸 이루는 기본 재료, 그러니까 세 가지 구성 요소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뉴클레오타이드는 딱 세 가지 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첫째는 인산, 둘째는 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소를 포함한 헤테로고리 염기. 바로 이 세 가지가 생명의 레시피를 만드는 기본 재료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헤테로고리 염기,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죠? 근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염기들이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물질, 바로 카페인의 화학적인 친척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글쎄 생명의 핵심 구성 요소랑 연결되어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하지만 재료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 인용구가 정확히 짚어내고 있죠. 진짜 문제는 이 재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목록은 알았는데 조립 설명서, 바로 그 청사진이 없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알렉산더 토드경의 획기적인 연구가 시작되는데요. 그는 이 조립 설명서를 해독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토드의 방식이 왜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존 방식은 분해, 그러니까 일단 분자를 잘게 부숴서 그 조각들을 살펴보는 거였어요. 근데 토드는 정반대로 생각한 거죠. 합성, 즉 부수지 말고 우리가 가능한 구조를 아예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것과 실제 분해된 조각을 비교해서 정답을 찾아낸 겁니다. 퍼즐을 부숴서 맞추려던 게 아니라 아예 새 퍼즐을 직접 완성해본 셈이죠. 이 합성 과정에서 토드경의 가장 천재적인 업적 중 하나는 바로 새로운 인산화 방법을 개발한 거였어요. 인산화는 말 그대로 인산을 분자에 촥 붙이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적인 돌파구가 전체 합성 퍼즐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새로운 접근법 덕분에 수십 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생명의 청사진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청사진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당과 인산, 이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끝없이 연결된 긴 사슬 구조. 이것이 바로 뉴클레오타이드 분자의 뼈대를 이루는 기본 골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뼈대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 나타납니다. 각각의 당 분자에는 마치 목걸이에 달린 작은 펜던트처럼 아까 말했던 그 헤테로고리 염기가 하나씩 붙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단순하면서도 정말 우아한 구조에 생명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 단순한 구조가 어떻게 그토록 방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을까요? 이 인용구는 모스부호의 비유를 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점과 선, 딱 두 개의 기호만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수천, 수만 개의 염기가 달린 이 거대 분자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의 수는 그야말로 무한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언어였던 거죠. 토드경의 발견은 단순히 구조를 알아냈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청사진은 미래 생물학 연구를 위한 아주 단단한 발판,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발견의 진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토드경이 이 한 줄짜리 사슬의 구조를 완벽하게 밝혀냈기 때문에 다른 과학자들이 그럼 혹시 이 사슬이 나선형으로 꾸여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그야말로 세상을 바꾼 상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유명한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의 서막이 바로 이 연구에서부터 열린 것이죠. 그리고 토드의 영향력은 유전학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의 합성법 덕분에 과학자들은 예를 들어 알코올 발효 같은 과정에 꼭 필요한 코지마제라는 조효소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이제 그 구조를 마음대로 살짝 바꿔보면서 이 생명의 일꾼들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속속들이 파헤칠 수 있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강력한 인용구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마법처럼 보이는 건 대체로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그 마법의 기운은 흩어질 것이다. 이 말처럼 과학적 발견이란 건 결국 경이로운 마법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이해의 빛을 비추는 과정이 아닐까요?